많이 풀어줄게요. 질문을 좀 받을까? 아니면 그냥 뒤에를 다 써볼까? 일단은 꼭 풀어주고 싶은 거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지를 좀 봤는데 내가 풀어주고 싶은 거는 요거 먼저 체크를 좀 하고, 근데 아까 뭐 15번은 다 틀리더라. 너네가 플러스 알파로 질문을 더 하면은 적당할 것 같아. 요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내가 봤을 때는 18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18번이 킬러입니다. 요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딱 하나 뽑으라면 나는 18번. 이것저것 좀 써봤는데 혹시 이번 말고 더 해줬으면 좋겠다. 번호를 좀 불러보자. 남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거 다 얘기하세요. 7번에 리얼. 괜찮아. 7번에 리얼? 또? 4번. 5번. 아, 5번. 처음 말고 5번 또? 14번. 다 불러봐. 본인이 안 되는데 다 부르세요. 필요한 거 다 부르라고. 13번. 13번이 없고. 동이는 뭐 없었어? 그거 말고? 애들이 다 우리 불러 하죠. 그러니까 있으면 얘기하라고. 없어요? 간다 그러면? 빠른 거 무슨 소리야? 여론 시험지 없어요. 여론 시험지. 저기 여분 시험지 몇 개 더. 한 개밖에 없네. 얘들아 저기 시험지를 이따가 점수 입력만 하고 금방 다시 돌려줄 거니까 일단 여백에 좀 써보는 걸로 하자. 포기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어차피 거기 여백이 좀 많이 있지 않아? 시험지에? 거기다 좀 써보고 점수 입력만 하고 바로 돌려줄게요. 저기 5번 먼저 갑시다. 5번. 가볍게 한번 풀어볼까? 자, 본인이 이제 맞은 문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풀이 과정을 나랑 자꾸 비교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가볍게 한번 가보자. 5번이요. 이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요거를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한 10개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 동의어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한 10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쫙쫙쫙 나와야 돼. 1번부터 해가지고 쫙쫙쫙. 일단은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거 몇 개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봐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슬쩍 한 번씩 물어볼까? 동의어. 필충 조건 불러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씩 불러봐 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또. 그치?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1대1 대응이에요. 그냥 하나씩 좀 불러봐. 또 뭐 있니?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똑같은 표현이. 그치. 그거는 뭐냐면 이제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자 이거 일단은 하나씩 다 불러볼게요. 감소만 해도 되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래? 다 불러봐. 응? 안정함수. 그치? 똑같은 얘기입니다. 간조함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또 다르게 표현해봐. 얘가 한 10개 나와야 되거든 지금. 10개 나와야 된다고 10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1이 x2보다 작아. 그렇지. 이거일 때 지금 10개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쵸? 또 다르게 표현해봐. 또 내가 일일이 한 명씩 얘기하게 안 하도 그냥 본인이 막 이렇게 물어봐. 또 이거랑 비슷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반대로 돌릴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그치? 또 어떻게 표현할래? 대우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1대1 대응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럼 1대1 대응을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까? 수식 부를 수 있어? x1이 아유, 도윤이밖에 안 해줘. 원투가 다를 때 이것도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 혹시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니? 그러니까 좀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보면은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이 다릅니다. 함수라는 건 입력과 출력의 장치이기 때문에 입력이 다르면 출력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나? 이거 지금 다 나와야 돼. X1이랑 X2 그치. 대우로 돌려치기 하면 되잖아. 대우로 돌려치기 하면 되잖아. 결과물이 같다면 입력도 같을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해봐.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그렇지, 그렇지. 무슨 소리야? f 프라임 x를 봤을 때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부호가 일정하다. 맞죠? 또 다르게도 말할 수 있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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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얘 미분치면 2차 나오잖아. 요거 미분치면 2차가 나오는데 2차 함수의 부호가 일정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정도면은 웬만한 건 지금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똑같은 얘기다. 결국에.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을 다르게도 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는 이 모든 방법을 다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요 정도는 혹시 이거 말고 또 요 정도면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풀이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겠지. 실제 풀이에서 프라임 때리고 들어갑니다. 예전에도 이거 다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가 3x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f'을 보면은 f'이 이렇게 위로 붕 떠야겠지. 부호가 일정하니까 스치면서 지나가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래도 판별식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나오나? 맞죠? 이렇게 나오고 위로 붕 떠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이렇게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고 나라면 요거를 다 정리할 것 같아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넘어갑시다. 보는 건 좀 빠른 거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헷갈리니까. 7번이 그 다음이구나.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이요. 근데 7번을 풀려면 얘는 이제 그래프 해석이라서 어차피 그래프를 둘 다 그리기는 해야 돼. 어차피 다 그리기는 해야 됩니다. 하려면 F'을 초록색으로 그리고 자 일단은 조금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림이?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G'을 이렇게 주황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좌표가 막 주어져 있는데 미안해 그림이 안 맞는구나. 잠시만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을 거야. 잠깐만. 이게 요 값이 있는데 이런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요거 맞지? 그치? 이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자 그냥 푸는 거니까 그냥 기억부터 그냥 하나씩 다 봅시다. 1번 F를 보는데 A에서 극소이다. 그럼 이제 초록색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그럼 초록색 그래프가 A에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소가 맞지? 그쵸?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거고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은 G의 극소를 원하는 건데 G'이 이제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G의 극소가 되려면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바뀌어줘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정도쯤이 되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G'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극소가 이제 G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니은은 틀렸고요.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한번 보자. GX의 극대극소를 합쳐서 3개가 나온다. GX는 극대극소를 합치면 3개가 나오는 게 맞지. 정확히 말하면 요점. 여기를 잠깐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래서 GX 입장에서는 G알파랑 G베타랑 그 다음에 GD에서 각각 극대랑 극소 쪽이 나올 거야. 그래서 3개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잠깐만. 그 다음에 리을도 한번 보자. 자, 리을이요. 마지막 보기를 보면은 F에서 G를 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런 걸 알려면 편의상 이제 H라고 설정을 하고 그거를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프라임에서 프라임을 빼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H의 극대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H가 극대가 되려면 저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지 않아? 미안해. 잘못 말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극대가 되려면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C에서 한번 봐봐. C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자. 그러면 F 프라임이 지금 더 컸잖아.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는 G 프라임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맞지 않아? C를 기준으로. 맞니? 그러니까 극대가 되려면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C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C를 기준으로 분명히 F 프라임이 더 컸다고. 초록색이 더 컸다가 나중에는 주황색이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요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F 쪽이 더 컸다가 G 쪽이 나중에 더 커지잖아. 그래서 극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설명 지금 다 따라왔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요 정도쯤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저기 11번도 한번 가볼게요. 11번. 자, 하나씩 한번 계속 가보자. 자, 11번은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하나가 들어가.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선이 세로선이 하나가 들어가죠. 여기가 A X 이퀄 A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보면은 넓이가 2배 차이가 나잖아.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정원아 정신 차려. 왼쪽이랑 오른쪽 넓이가 서로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넓이를 S라고 하면 이쪽 넓이도 S가 되는데 넓이가 2배 차이가 나니까 아래쪽 넓이도 S가 되는 거지. 그럼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를 직접 구하는 거는 뭐 구할 수는 있지만 이제 별로 구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대로 적분쳐서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되게 쉬워요. 0부터 A까지 이렇게 적분을 치는 거야. 0부터 A까지. 그럼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부분은 양수로 나오고 오른쪽 부분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적분을 치면은 반드시 0이 나와야 돼. 설명이 좀 납득이 돼? 되게 쉽지 않냐? 이거 풀면 끝이에요. 이거 풀면 끝이야.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12번. 그래, 12번부터 또 가보자. 자, 정리하시고 12번이요. 그리고 이제 막 내가 얘기 안 해도 본인 컨디션 관리는 좀 알아서 좀 해줘. 깨우는 것도 힘들어. 12번. 12번부터 그냥 쭈르륵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12번이요. 자, fx는 지금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fx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어쨌든 f2를 원하는데 사실 그냥 fx가 뭔지 구해달라는 얘기 같아. 보자마자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이게 진짜 싫거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눈에 거슬려야 돼. 눈에 거슬리는 이유가 뭐야 시호야? 변수가 섞여 있잖아. 이런 게 눈에 되게 거슬리는 거지. 얘는 분명히 t로 접근하거든. 근데 얘는 앞에 붙어있는 거는 x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게 거슬려야 돼.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빼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4x 더하기 1은 적분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상수인 것만큼은 확실하지. 그치? 그래서 얘가 상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숫자로 딱 나올 거잖아. 그래서 얘를 미지수 K로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F2를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F2가 아니라 K만 구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실제로.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만 더 정리를 해볼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자. 여기가 이제 상수 K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 노란색이 그냥 K잖아. 깔끔하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목적은 지금 뭐냐면 K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K라는 게 방금 뭐야? 0부터 1까지 적분 치는 거잖아. 그래서 K는 뭐냐면 0부터 1까지 적분을 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 방금 우리가 만들어뒀던 F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여기까지 썼으면 사실 다 푼 거 아닌가? 여기서 K가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정리 한번 해볼까? 자, K가 이제 나올 텐데 뭐 2t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좀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맞니? 0부터 1까지 적분을 쳤어. 적분을 치는데 그게 뭐랑 같아? K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만 풀면 게임 끝나지. 당연히. 그러면 결론은 뭐야? K가 야 끝났잖아. K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이 뭐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방금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K 자리에. 어때? 그래서 이 초록색이 우리가 만든 최종 결론 fx.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지금 게임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이 정도는 이제 다음에 나오면 맞추자. 자, 그냥 쭉으로 가볼게요. 뭐 13번. 자, 13번이요. 자, 부드럽게 한번 가봅시다. 앞에 이제 그 dx분의 d가 들어가 있잖아. 그게 이제 미분 기호고, 야, 이거는 미분을 실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적분을 해가지고 미분 기호를 날려버려도 상관은 없거든?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곱미분으로 되어 있으면 적분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기껏해봤자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굳이 적분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네 이거 적분으로 풀었어? 미분으로 풀었어? 둘 다 괜찮아요. 이거 미분으로 풀어도 괜찮거든? 미분도 괜찮은데? 잠깐만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괜찮은 이유가 지금 이제 더하기 빼기잖아. 그래서 그냥 미분해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미분해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더하기 빼기라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니은자는 그어주고 더하거나 빼면은 이제 프라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지.
된대. 그럼 F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F 프라임. 맞아? 그럼 F 프라임 나왔으면 G 프라임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G 프라임은 얼마를 주면 돼? 그럼 적당히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좀만 더 해보자. G 프라임도 적당히 맞추는 거야. 어때? 그러면 얘랑 더해주면은 요거 이제 딱 나오거든. 괜찮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치면 되지. 부정 조건으로 올려준다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뭔가 이렇게 상수 붙여주고. G도 마찬가지야. 얘도 부정 조건으로 올려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2분의 5. 상수 붙여주고. 된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F0은 2니까 상수 하나 달아주고요. G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적분상수 하나 달아주고. 끝났죠? 그래서 요 정도 느낌? 자, 계속 가보자. 14번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뭐 계속 갑시다. 14번. 일단 시험지 먼저 다 풀어줄게. 11월인데 사람이 나와서 좀 답답하지 않아? 겨울이거든. 겨울인데 자, 14번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이게 이제 위치가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PT라고 쓸게요. 구별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글로 써줘도 괜찮아. PT, 위치,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QT라고 쓰자. 그러면 QT는 6T제곱 더하기 K인데 정확히 말하면 얘도 위치가 되는 거지. 맞냐?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읽어봐봐. 그러면은 PQ가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두 번 만나야 된대. 그럼 두 번 만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지금 서로 같다는 거 아니야? 그치? 만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립을 한단 말이야. 근데 두 번 만난다라고 하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지. 두 번 만나야 되는 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시간은 무조건 양수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은 언제나 양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범위에서 두 실근을 갖는 게 아니라 양수 범위에서만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음수 쪽은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은 언제나 양수만 생각, 뭐 과거로 돌아가고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면 뭐 한 이 정도쯤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잡는 게 편하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편의상 여기를 편의상 FT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점 두 개 만들어주는 거지. 3차 함수 생각하면서. 괜찮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 뭐 이 정도쯤 가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FT 그래프가 3차 함수니까 뭐 이 정도쯤 나오겠네. 맞지? FT가. 그래서 FT 그래프는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을 잡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라인 잡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극대극소가 되는데 0이랑 2에서 각각 극대극소가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실제로 구해주는 게 이제 맞겠지. 그치? 얘는 정확히 말하면 0,0이야. FT가 요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점은 2, 얼마 나오죠? 계산하면? 64, 2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방금도 말했지만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수평선인데 요 수평선이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시간은 언제나 양수만 생각하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를 그냥 지워도 돼. 이거 납득이 돼? 무슨 말인지? 시간은 언제나 양수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지워도 괜찮다고. 헷갈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얘가 출발하고 나서 두 번을 더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작할 때는 사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만나는 거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출발하고 나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도 오픈으로 뚫어주는 게 맞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출발할 때 만나는 건 신경을 안 쓰잖아. t가 양수잖아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오픈으로 뚫어주는 게 맞다고. 그럼 다 된 거 같은데? 뭐 이 정도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k 빼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게 답입니다. 두 번 만나야 되니까. 자, 15번 가자. 일단은 쭉쭉쭉 다 풀고요. 좀 쉬었다가 또 NTH 진행해야지. 자, 15번이요. 이거 아까 전에 틀린 애들이 너무 많던데, 15번. 이게 이런 거 잘해야 돼. 맞춰줘야 돼, 이 정도는. 그럼 맞은 사람, 15번. 감이 안 되네, 아니. 야, 이거 맞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여기에 문제고,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A를 없애주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럼 누누이 말했지만 선은 넓이가 없거든. 그래서 X자리에 1을 먼저 넣고 들어가는 거야. X자리에. 그럼 X자리에 1을 넣으면 좌변은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1을 넣었으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A에다가 5를 주면은 적당합니다. 그럼 일단 A는 5야. 일단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바로 미분을 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나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섞여 있으니까. 그치? 지금 분명히 T로 접근하는데 앞에 불순물이 껴있잖아. 여기 되게 싫은 거야 이런 게. 불순물이잖아, 불순물. 나는 분명히 T로 접근하는데 여기 X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빼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X를 밖으로 빼고 이 정도쯤은 한 번에 써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빼고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A가 아까 5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금 넣어버리자. 바로 넣어버릴게요 그냥 A 상대. 그 다음에 미분을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다들 알겠지만 항상 하는 멘트잖아. 곱미분 조심하라고. 곱미분.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지. X로 미분하는 거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이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를 붙이는데 뒤에 거 미분하면은 fx가 나와서 앞에 거 그대로 붙여주시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미분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고 당연히 오른쪽도 미분을 해주고 이런 포맷으로 갑니다. 됐죠? 그래서 적당히 나갈 거 나가시고. 근데 얘 또 마음에 안 들잖아. 마음에 안 들지. 적분기호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 난 무조건 수식은 깔끔할수록 좋은 거야. 항상 깨끗해야 돼. 이런 군더더기가 붙으면 안 좋은 거야. 무조건 깔끔한 게 좋은 거야. 미분을 칩니다. 미분을 쳐서 fx로 이렇게 돌리는 거. 깔끔하게. 미분을 쳐서. 그러면 얘도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끝났네. 얼마나 깔끔해. 이렇게 해가지고 fx 나왔고요. 아까 전에 a도 나와. 정리하면 됩니다. 계속 가자. 자, 일단은 다 하고 끝내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시다. 16. F는 2차.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나온 대부분의 문제들이 N2H나 유형 중심에서 사실 다 있었던 거기는 해. 다 있었어. 여기 나온 대부분의 문제들은 N2H가 됐던 유형 중심이 됐던 그런 데 다 있었다고 이미.
이것도 아마 찾아보면 N2H에 있을걸? 본 것 같은데? 이거 N2H인가? 둘 중에 하나는 있거든요? N2H 아니면 유형중심. 둘 중에 하나는 있죠. 다 같은데, 상수항 이제 하나 이렇게 주는 거고, 사실 그냥 fx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사실은. 그치?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혜원이가 안 잘 것 같아. 그래서 좀만 줄이면 금방 5분 안에 잘 것 같아. 여기 이제 A라고 이렇게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다들 알고 있겠지만,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 않아? 풀마 4에서 적분 치는 거나 두 개 더하는 거는 서로 똑같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A인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나오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납득이 되냐? 그러니까 얘는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결론이 뭔데? 이게 결론이잖아.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뭐 둘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잡고서 적분 쳐가지고 0으로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느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좀만 더 진행을 해볼게. 그러면 나라면 여기에서 이제 fx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니까 미지수를 좀 잡아서 뭐 이 정도쯤 잡고요. 근데 얘가 지금 f0이 마이너스 4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달아줘야 돼. 당연히 달아주시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관계식도 두 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적당한 거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이거랑 끼워 맞춘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로 이거야. 그러면 얘가 0부터 4까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0으로 맞춰줘. 그럼 뭔가 관계식 하나가 나오겠지 당연히. 이런 건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관계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풀마 4로 하는 게 낫나? 잠깐만. 풀마 4가 나올 수도 있겠다. 풀마 4로 한번 해볼게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풀마 4로 하면 좀 좋은 게 기함수 날려버릴 수 있어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취향의 차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를 이제 바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여기 바로 날려가고. 맞죠? 그러면 얘도 더블 붙이면서 이렇게 바꿔줘도 되지. 그치?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럼 이제 좀만 더 해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0부터 4까지 들어가고 물론 마지막에 더블을 붙이긴 해야 되지만 근데 사실 어차피 계산 결과가 0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너네가 할 수 있지 않아? 야, 나 같으면 이거만 잡았다. A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정리해서 A, B 구하면 돼요. 됐지? 자, 일단은 계속 더 풀어보자. 이거 맞아. 야, 17번 봐. 17번은 야, 이거 우리 저기 이거 어땠어? 17번 맞은 사람. 이거 우리 N2H에서 있었던 거야. 비례식으로 잡는 거 아마 기억날 거고 가볍게 한번 풀어보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먼저 이제 그려주시고요. 한 요 정도쯤? 자, 요렇게. 얘가 이제 앞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냥 비례식만 잘 써주면 되는데, 이제 한번 좀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 속도가 0.6이야. 야,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아. 이게 속도가 0.6인데 등속도 운동에서는 무조건 고속 치면 끝나거든. 등속도 운동이잖아. 등속도 운동. 속도가 0.6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시만. 아니지. 여기 속도가 0.6이니까. 그러면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치? 속도가 0.6이니까 그냥 5분의 3t 먹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분의 3t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인데 그림자의 길이라는 게 지금 요 초록색 길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의 길이가.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림자의 길이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림자 끝에 증가 속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림자 끝에 증가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생각하는 거고 그림자 끝은 그림자의 길이 자체는 여기 색칠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 색칠한 부분을 그냥 x라고 잡으면 된다. 그럼 이제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봐봐. 아 이거 헷갈리면 저기 뭐야 다 분수 처리해도 된다. 1점 소수점 싫으면 분수해도 됩니다. 분수는 바꿔. 1.6이면 얼마냐 이게? 5분의 8이죠? 헷갈리면 그냥 분수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 대 요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 요거 대 2.8이니까 10분의 28이 얼마냐? 5분의 14인가? 아,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x만 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요 정도쯤 하면 적당하죠? 그렇죠? 요 정도쯤. 그러면 x는 뭐야? 넘기면 6x니까 6으로 나눠주면 5분의 4t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 그림자의 길이는 증가 속도가 이제 5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림자 길이의 증가 속도. 끊었죠? 0.8이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인데 요게 제일 어려워. 가장 어려운 문제가 18번입니다. 요 시험지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M2H에 있었어. 내 기억. 있었어요. 이런 유의 문제가 있었어. M2H. 번호까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M2H 있었던 건 기억나. 있었다 참고로. 물론 이게 가장 어려워. 자 일단은 이거 모의고사 출제 문제 그 모고 문제를 살짝 바꾼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한번 좀 읽어보자. 야 혹시 이거 맞은 사람 있어요? 하나? 복습했구나. 좋아. 자 18번. 이거 내가 혹시 화요일에 풀어줬나? 화요일이요. 야 엊그저 방금 들었지? 엊그저께 풀었던 거잖아. 엊그저께. 화요일이면 엊그저께 아니야. 가자.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해야 돼. 그게 정석이야. 그게 정석이야. 그게. 맞아. 이거 엊그저께 했던 거야. GT는 뭐냐면 맞아. 그때도 내가 화요일도 기호를 분명히 이렇게 썼을 텐데 뭐 맥시멈 이런 기호를 분명히 썼을 텐데 화요일날 기억나지 이거. 그치? 맞아. 이게 절대값 들어가잖아. 잠시만.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범위를 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t까지 이렇게 해서 절대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을 GT라고 잡았을 때 그 GT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놈을 접근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꾸 흐름을 조금 잡아볼게. 맨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 처음에? 회원님 앉았는데 처음에 회원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 그림 먼저 그리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이 짓을 합니다. 미분 먼저 치면서 증감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리면 F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극대랑 극소를 둘 다 갖는 이런 포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극대 극소가 나오는 거죠. 자, 좀만 더 해볼까? 계산을 좀 해줘야 돼. F2는 마이너스 24인 것 같고 야, 그리고 너네가 나보다 암산이 빠르잖아. 단순 계산은 나보다 잘할 거 아니야.
머리가 쌩쌩하니까. 이런 거 자꾸 도와줘야 돼. 얼마 나오죠? 도와줘봐. 얼마 나오니? 플러스 8인가요? 땡큐. 이렇게 나오지. 그치? 아,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F0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절대값을 생각하는 거라서 F0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F0.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요 문제는 그래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잘 그려주는 게 좋다. 그래프가 이제 정말 중요하고. 자, 한번 해보자. 지금 보면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여기 비율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가 뭐 2대 8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길이가 뭐 4배 차이가 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그렇게 그리면 너무 어려워? 졸지 말고. 그래서 이 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4니까 요거는 그래도 조금 넉넉히 밑으로 잡아줄게. 이 정도 좀 찍고요. 요거 조심해.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찍고. 그럼 지금 라인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나오지? 요렇게 나오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양수야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양수라서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위로 지나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양수. 알겠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이제 꺾는 거야. 자, 꺾어줄게요. 그럼 이 점 잡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여기로 딱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꺾여. 이렇게 꺾이고, 자, 꺾으면, 자, 그림 따라와. 24지? 여기 이 정도쯤 찍힐 겁니다. 꺾으면. 그래서 쫙 하고 꺾고, 이게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럼 이제 주황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 GT를 이제 잡아야 돼. 덥을까? 덥냐? 얘들아, 덥니? 사실 이게 계절로 봤을 때는 틀만한 계절은 12월에 에어컨 더운 거 없는데 이게 덥지? 야, 맞지 이거지? 자, 갈게요. 조는 것보다는 키는 게 낫지.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잘 봐봐. 마이너스 2부터 t잖아.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좀 들어볼게. t가 한 이 정도쯤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엊그저께 했던 건데. t가 만약에 이 정도쯤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잘 봐야 돼. 손가락. 그럼 요렇게 가는 거잖아. 손가락 잘 봐야 된다. 요렇게 가는데 이 범위에서 가장 큰 놈을 잡는 거야. 맥시멈이니까. 가장 큰 놈을 잡는 거야.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얘잖아. 그치? 그래서 GT가 여기에 딱 찍히는 거야. 되게 납득이 돼. T를 조금 당겨볼게요. 계속 잡네. 여기까지 당겨볼게. 여기까지 당기면 이 범위가 되잖아. 이 범위가 되는데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거를 잡는 거야.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요 놈이거든? 그래서 또 여기에 점이 딱 찍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또 옆으로 당겨. 자, 이만큼. 그러면은 이 범위가 되지?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얘가 되잖아. 그래서 또 여기다 점이 딱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대로 적용을 자꾸 하면은 여기까지는 수평선이 돼. 이렇게. 0,8까지. 됐어? 다 되는 걸까? 약간 막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파란색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요 범위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계속 따라간다. 근데 만약에 t가 이 정도쯤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가장 큰 놈이 요거잖아. 그래서 얘를 따라간다. 점을 몇 개만 찍어봐. 만약 t가 여기 있다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동의도 잘 봐야 되지. t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가장 큰 놈이 누구야? 얘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찍는다. 그럼 만약에 여기를 또 잘라봐.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얘잖아.
그럼 여기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파란색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T를 더 당겨볼게. 계속해봐. 뭐. 야 이렇게 잘라봐. 계속해봐.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거야. T가 여기까지 당겨볼까?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얘지. 여기 찍히는 거야. T를 이렇게 당겨볼게요. 아우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다시 수평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위에는 계속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어?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GT가 핑크로 그릴게 이번에 헷갈리니까. GT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핑크가 좀 세긴 세다. 이게 색깔 이렇게 섞어도 다 보이네. 핑크 잘 보이지, 그치? 얘가 이렇게 핑크 진짜 잘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 전에는 생각하기가 힘든 게 여기가 지금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 2거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 왼쪽은 사실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 범위가 이제 이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왼쪽까지는 이제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적분을 칠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면은 여기까지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하는 거지. 그럼 눈에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직사각형이 되잖아. 여기가 직사각형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2, 8이 16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넓이는 적분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적분을 어떻게 치냐면 0부터 2까지 얘 지금 뒤집은 거잖아. 미안해. 맞죠? 미안. 0부터 2까지 뒤집은 거니까 이게 절대값으로 뒤집은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나 달아줘야 돼. 절대값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은 생략하겠지만 요거에다가 요거 직사각형의 넓이 16을 더하면 적당합니다. 어때? 분명히 설명 다 해줬다. 분명히 다 해줬다. 넘어가요. 자, 두 개만 더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교재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두 문제만 더 합시다. 저기 19번이요. 거속시 문제지 이거. 그래서 사실 너네가 저기 역학을 조금 하면은 이런 게 이제 되게 쉽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1학년 그러니까 고1 때 나오는 과학 정도만 알아도 이런 유의 문제가 되게 쉽기는 합니다. 물리를 조금 했으면 조금 쉽기는 한데 일단은 설명을 좀 해줄게. 얘들아, 가장 깔끔한 방법은 VT 그래프를 잘 그리면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조금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승강기,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1층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만 하는 거고 뭐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올라간다고만 나와있지 내려간다고 나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위로 계속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잠깐만. 자, 상황을 좀 볼게요. 나 1층에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이니까 그냥 뭐 0초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좀 보자고. 일단 이거 맞으신 분. 한 명밖에 없어? 자, 0초부터 5초까지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문제를 좀 써볼게. 한글을 못 써가지고. 0초부터 5초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하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혜원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잖아. 등가속도. 가속도는 보통 A라고 쓰는데 이렇게 가속도가 이제 4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이제 구간이 나와 있는데 5초부터 10초라고 나와 있지. 근데 5초부터 10초는 등속도야. 그러니까 등속도라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0초부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올라가서 멈춘대. 그럼 이게 정확히 몇 초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몇 초에 멈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5라는 거는 확실한 거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멈춘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너무 수식으로 막 가지 말고 그냥 역학 문제 풀듯이 하면은 되게 쉬운데 봐봐. 아니 진짜 쉬워. 원리만 알면은 한 과장이 중2도 풀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원리만 알면은 진짜 쉬워 이거. 삼각형 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끝이야. 원리만 알면은 삼각형 사각형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끝이라니까. 봐봐 시간이지. VT 다시 봐봐. 원리만 알면 돼 진짜야. 여기 속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제 딱 보여줄게. 잘 봐. 0초부터 5초까지는 가속도가 4잖아. 그럼 가속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거든? 다시 말해서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러면은 매초 속도가 4m/s씩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래서 얘는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4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할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다시 말해서 가속도는 속도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속도의 기울기.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속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거든. 다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가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5초가 되잖아. 그러면 매초 속도가 4씩 빨라지니까 마지막에 속도는 20이 되지 않을까? 야, 1초 지나면 속도가 5야. 미안해. 1초 지나면 속도가 4야. 2초 지나면 8이야. 3초 지나면 속도가 12가 됐어. 4초가 지나니까 속도가 16이 돼. 5초가 지나면 속도가 20이 되겠지. 왜냐면 1초가 지나갈 때마다 속도가 4씩 빨라지잖아. 그래서 여기가 20을 찍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VT 그래프. 이렇게. 납득이 돼. 기울기가 4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야 이건 어떻게 처리할래? 두 번째. 5초부터 10초까지는 지는 칠판 자체를 아예 안 보는. 야 집중 좀 해봐. 5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야. 그럼 저거 어떻게 되는데?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5초부터 10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해.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야. 10초까지는. 납득이 돼? 등속도 똑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고. 똑같은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변함이 없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 가속도가 마이너스 5지.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5라는 거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를 유지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어쨌든 얘는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곤두박질 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기 기울기가 방금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5라 그랬지.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야? 20이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 길이의 비율이 1대 5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길이 비율이?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길이의 비율이 5배가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1대 5 차이가 나야 될 거야. 5배.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방을 잡든가. 나 같으면 직방 안 잡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4칸이 돼야 뭔가 말이 좀 되지 않니? 이래야 말이 되지. 그래야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여기는 몇 초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당연히 14초가 되겠지. 그래서 14초가 되는 순간 꼭대기에서 멈추는 거야. 그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총 높이는 VT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넓이를 보여주면 돼. 그러면은 야 이건 진짜 중렬 갖다 놓고 풀라고 도 풀겠다. 이 넓이 구하는 거. 5고 20이잖아. 50m 올라갈 거. 이거 얼마야 여기가? 5인가? 100m 올라갈 거. 그럼 여기가 80이지. 근데 삼각형이니까 40만큼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토탈 190m로 올라갈 거야.
문제 요거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건 맞고 f3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자 자꾸 조건을 끼워 맞춰 볼게. f3이 0이지. 이게 무슨 뜻이니? 4에서 접한 인수 정리를 생각하는 거죠. 얘를 인수로 갖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갑자기 마지막에 뭐 이런 요구사항을 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F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야 근데 생각해봐. 얘가 이거래. 당연히 얘는 4차가 나오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F가 3차니까 얘는 일단 4차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거래. 얘들아 수학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폼이 나오려면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거든. 맞죠? 실수 범위에서 당연히 실수만 따지는 거고 이거랑 원리가 똑같아.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완전 제곱 폼이 들어가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들어가지. 얘도 무조건 이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여기 제곱이 짝수 차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지 않냐? 이런 설명이 지금 좀 납득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원리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얘가 뭐로 나와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x 더하기 3을 여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만들어줘야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근데 fx는 지금 보면은 얘를 또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만 모르겠다. x 빼기 3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이거를 하나만 가지면 망하지. 망하잖아. 망한다고 이러면. 그래서 뭘 어떻게 가져야 돼? 다 풀었잖아. 얼마나 쉬워. 그럼 어쨌든 이게 이거니까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지만 x 빼기 3을 인수로 가. 그래야지만 제곱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x 더하기 3도 적당히 알아서 커버치고. 얼마나 깔끔해. 최고차항 개수 1이고 깔끔하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근데 원리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원리 진짜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제곱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주자고 이게 안 되잖아. 이런 건 안 되잖아. 세제곱 같은 거는. 근데 얘는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맞춰준 거야 방금. 차수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F3이 0이니까. 얘들아 우리 한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저기 시험지를 지금 다 거둘게요. 그래서 이름이랑 점수 써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N2H 좀 마저 마무리 진행하는 걸로 하고. 얘들아 그리고 그 N2H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지금 체크 다 돼 있어야 된다. 쉬었다 하자. 시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갖고 있어. 이름 점수. 이름과 점수를 쓰시고 쉬었다 합시다.